경제 공부하면서 일론 머스크 관련 내용을 좀 깊게 파봤거든? 처음엔 그냥 테슬라 주가 흐름이나 이해해보려고 시작했는데 파면 팔수록 이게 단순히 전기차 얘기, AI 얘기가 아니더라고. 뉴스에서도 조각조각 나온 내용들이긴 한데 그 조각들을 다 연결해서 보면 스케일이 진짜 말이 안 되게 커. 프로젝트 테라라고 머스크가 AI 연산 시스템을 아예 우주로 옮기려는 계획이야. 처음엔 솔직히 너무 황당하다 싶었어. 우주에 컴퓨터를 올린다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야? 근데 왜 그게 필요한지 배경부터 차근차근 이해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게 말이 되는구나로 바뀌더라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머스크가 왜 그렇게 동시에 여러 회사를 굴리는지, 테슬라랑 스페이스X랑 XAI가 왜 따로따로가 아닌지가 한 번에 연결되기 시작했어. 그 시작점이 AI가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에 대한 얘기야. 우리가 챗 GPT에 질문 하나 던질 때마다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전기가 쓰인다는 건 많이들 알잖아. 근데 AI가 더 똑똑해질수록 필요한 전기량이 그냥 조금 늘어나는 게 아니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AI 성능이 2배 좋아지면 전기는 4배, 8배씩 더 필요해진다는 거지. 근데 지금 지구 전력망으로는 그걸 감당하는데 이미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고. 실제로 머스크가 미국 미시시피주에 슈퍼컴퓨터를 구축할 때 전기가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메탄가스 터빈을 수십 개씩 돌렸대. 그랬더니 주변 주민들이 소음이랑 환경오염 문제로 민원이 엄청 들어왔고 결국 규제 벽에 부딪혔다는 거야. 돈이 있어도 의지가 있어도 지구 안에서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걸 직접 부딪혀본 거지. 머스크가 그 한계를 지구 밖에서 해결하려는 거야. 공부하면서 이 흐름을 이해했을 때 진짜 소름이 돋았거든? 그래서 오늘은 내가 공부하면서 이해한 순서대로 같이 한번 짚어보려고. 반도체 공장 얘기부터 시작해서 스타쉽으로 우주에 뭘 올리려는 건지, 달을 왜 산업기지로 쓰려는 건지, 그리고 이게 다 연결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까지. 알면 알수록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라서 끝까지 같이 보면 좋겠어.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게 바로 반도체 공장 얘기야. 텍사스주 오스틴에 테라팹이라는 시설이 지금 건설 중인데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무려 250억 달러야. 우리 돈으로 33조 원이 넘어. 근데 이게 그냥 큰 공장이 아니야. 보통 반도체는 설계하는 회사, 만드는 회사, 테스트하는 회사가 다 따로따로거든. TSMC 같은 데가 위탁 생산을 맡는 구조지. 근데 테라팹은 그 모든 과정을 한 건물 안에서 다 끝내버리는 구조야.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머스크 입장에서는 남의 공장 스케줄에 맞춰서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야. 목표가 월 100만 장의 웨이퍼 생산이래. TSMC 전체 물량의 70% 수준이라고 하더라고. 여기서 만든 칩을 테슬라 로봇에도 넣고 우주용 AI 칩으로도 쓰겠다는 거지. 두 번째는 그 칩을 우주로 어떻게 보내느냐인데 여기서 스타쉽이 등장해. 지금까지 우주로 물건을 보내는 비용이 1kg당 25,000달러 수준이었대. 근데 머스크는 이걸 100달러 이하로 낮추겠다고 했어. 250배 차이야. 이게 가능해지면 우주로 화물 보내는 게 지금 비행기 택배 보내는 것보다 오히려 저렴해지는 거거든. 스타쉽은 한 번에 150톤 이상을 궤도로 올릴 수 있고 하루 200번 발사체제가 갖춰지면 연간 1,000만 톤을 우주로 보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 이 물류혁명이 완성되는 순간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비용이 지상이랑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더 싸질 수 있다는 거야. 세 번째가 그럼 굳이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느냐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논리가 탄탄해. 지구에서는 태양광을 써도 밤이 오면 끊기고 날씨 영향도 받잖아. 근데 우주 궤도에 올리면 24시간 햇빛을 받을 수 있어. 효율이 지상보다 5배 높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서버 냉각 문제가 있는데 지상에서는 서버 시키려고 물을 엄청나게 쓰거든? 우주는 진공 상태라 열을 인저강산 형태로 그냥 방출해버릴 수 있대. 물 한 방울 안 써도 되는 거지. 에너지는 공짜로 무한히 받고 냉각도 공짜로 되는 환경이 우주라는 거야. 네 번째는 달 기지 얘기야. 지구에서 계속 뭔가를 쏘아 올리면 중력 때문에 비용이 계속 들잖아. 그래서 달에서 직접 자원을 캐서 부품을 만들겠다는 거야. 달 토양에 실리콘이랑 알루미늄이 있는데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을 달로 보내서 채굴하고 현지에서 생산까지 하겠다는 구상이야. 그리고 달은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이라 로켓 연료 없이도 전자기력으로 화물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대. 매스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킬로그램당 드는 에너지가 극히 적어서 경제성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지. 다섯 번째, 내가 공부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인데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야. 테슬라 로봇이 달이랑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 노동력을 담당하고 XAI의 그록이 그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두뇌 역할을 하고 스페이스X가 물류랑 통신을 맡는 구조야.
이게 따로따로 돌아가는 회사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된 거라는 거지. 공부하다가 이 연결고리가 보이는 순간 머스크가 왜 그 많은 걸 동시에 하는지가 비로소 이해가 됐어. 자,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이제 전체 그림이 어느 정도 보일 거야. 처음에 프로젝트 테라 얘기를 꺼냈을 때 솔직히 나도 이게 진짜 실현 가능한 얘기야? 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거든? 근데 하나씩 뜯어보면서 느낀 건 이게 먼 미래의 공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진행 중인 계획이라는 거야. 테라팹은 이미 건설 중이고 스타쉽은 계속 발사 테스트를 반복하고 있고 달 탐사 계획도 구체적인 일정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 경제 공부하다 보면 자꾸 숫자에 집중하게 되잖아. 주가가 얼마고 실적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게 됐고.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나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느꼈어. 그 숫자들이 왜 움직이는지, 어떤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읽는 눈이 있어야 숫자도 제대로 보인다는 거야. 프로젝트 테라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테슬라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어떤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거든. 스페이스X가 또 뭔가를 쏘아 올렸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그냥 신기한 얘기로 넘기는 게 아니라 저 물류 인프라가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고, AI 관련 뉴스가 쏟아질 때도 그 뒤에 있는 에너지 문제랑 연산 한계를 알고 있으면 훨씬 입체적으로 읽히는 거야. 물론 이 계획이 머스크가 그린 그대로 다 실현될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 변수도 많고 규제 문제도 있고 기술적으로 넘어야 할 벽도 아직 많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흐름 자체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크다는 거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공부한 내용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해.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얘기들도 천천히 연결해서 보면 결국 이해할 수 있더라고. 근데 나도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정리한 거라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거나 이 부분은 좀 다르게 알고 있는데 싶은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나도 같이 배우는 입장이라 그런 얘기들이 진짜 도움이 돼. 그리고 이 주제 관련해서 더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도 편하게 남겨줘. 다음에 또 같이 공부하자.